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비원입니다. 약간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이게 실무적으로 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다르다는 건 아시죠? 상장법인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는 법인이고, 비상장법인은 물론 거래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런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인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일단 비상장 법인이 상장 법인과 합병이 되거나 아니면 상장이 됐다고 하면은 그 가치가 증가한다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정변만 믿고 가면 상속 문제 끝이야. 아버지가 이제 그 회사 오너예요. 그런데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은 가치가 낮잖아요. 근데 아들한테 주식을 증여해요. 그래 놓고 상장을 해서 그 가치가 뻥튀기가 되면, 그러면 아들은 이제 그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상장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내부 정보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상장하는 그런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그렇게 자녀한테 증여를 해갖고 상장을 시킨 다음에 그런 이익을 받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꽤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원래 받은 그 증여이익보다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증여세를 과산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혜택이 이제 없어진 꼴이 됐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규정 없을 때는 완전히 이거는 노다지. 예, 노다지죠. 요와 관련된 사안인데, 아까 설명드린 거는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주식을 그 주식이 상장된 경우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회사가 두 개가 있어. 근데 하나는 상장 회사고 하나는 비상장 회사예요. 그러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해요. 그리고 비상장 법인에서 유상증자라는 게 있죠.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데 이 주주들한테 얼마씩 돈을 더 내서 하는 게 주주배정 유상증자고, 주주가 아닌 제3자한테 돈을 더 내게 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게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 이 경우에 이제 아들이 주주니까 주주 배정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들이 얼마씩 돈을 더 내가지고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을 더 취득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상장회사가 이 비상장 법인을 합병을 해버리는 거예요. 흡수합병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 아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비상장 법인은 이 상장 법인의 흡수합병이 되니까 회사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때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이 아들은 어떤 주식을 대신 받게 되냐면, 가치 평가를 해서요, 비상장 법인 주식하고 이 상장 법인 주식하고 밸류에이션을 해갖고 몇 대 몇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 주식수에 맞는 신주로 이 합병을 한 이 상장회사 주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과정에서는 실제 돈이 오고 간 건 없지만 아들은 비상장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가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상장회사 주식으로 갈아타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다면 이 부분이 회사법상 이건 자본거래로 이루어진 거지만 실제로 증여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이후에 5년 이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이렇게 합병을 해서 상장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또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좀 문제가 됐던 게 이런 겁니다. 애초에 주식을 그냥 증여받은 거에서 그대로 합병이 됐다면 할 말이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중간에 유상증자를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돈으로 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구조를 보면은 이 아들 입장에서는 소멸된 비상장회사 주식이 상장회사 주식으로 바뀐 거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에게 주식을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그 주식을 꽁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합병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그 주식이 적정한 가치에 의해서 신주식으로 바뀐 것에 불과한 건데, 그럼 자기 증여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쟁점이 됐던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증여받은 현금으로 산 주식 외에 유상증자로 본인이 돈을 내서 한 이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으로 한 이익 계산에서 이건 빠져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첫 번째 했던 거죠.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요, 이런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인수하거나 취득하는 주식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은 이 아들이 자기의 돈을 내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취득한 신주도 이 합병이익 상장의 대상이 되는 주식으로 봐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또 아까 설명드린 자기 증여, 그러니까 구주의 가치가 일부 희석이 돼갖고 신주를 교받았으니까 그만큼을 이 증여된 이익에서 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그런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이 규정 취지로 볼 때 공제할 수도 없고 자기 증여라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증여받은 주식이 합병 상장이익의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는 뭐 이론이 없는데, 본인이 어찌됐든 자기의 자금을 내서 유상으로 취득한 신주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 상장이익 과세 대상에서 희석된 부분만큼은 공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직 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더 이론이 이제 정립이 되면서 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이 될 여지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모르면 돈을 버려, 알면 돈을 벌어. 네 미래가 달렸어. 지금 클릭해. 오늘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요. 머리가 아파요. 이런 부분도 회사를 경영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자녀들에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주식을 넘겨주고 할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니까 그 5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해서 이 부분을 유의하신다면은 불필요한 증여세를 내는 부분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변만 믿어봐.